20년 만에 뉴캐슬 홈에서 챔피언스 리그가 열렸죠. 하지만 뉴캐슬의 상대는 프랑스 최강의 팀 파리 생제르맹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PSG의 우세를 점쳤습니다. 그렇다면 경기 내용은 어땠을지 같이 보시죠. 지금 보면 뉴캐슬 선수들이 출발선에서 운동회 때 개주 준비하는 선수들 같아요. 인플레이가 되면 선수들이 막 달려들어요. 진짜 미쳤어. 이 정도로 뉴캐슬은 빡센 전방 압박을 준비해왔어요. 파리 숨도 못 쉬게 하겠다는 거지. 근데 이 전방 압박 전술의 단점이 있잖아요. 풀리면 사고 난다. 뉴캐슬 선수들이 죽어라 뛰는데 파리 선수들이 개인 기술들이 좋잖아요. 그래서 전반 초반에는 파리도 체력이 쌩쌩하니까 몇 번 풀어 나와요. 결국엔 음바페한테까지 공이 가게 되거든요. 이땐 뉴캐슬이 무섭죠. 음바페랑 1대1에서 디펜스 되는 수비수가 전 세계에서도 몇 명 없으니까. 음바페가 공을 끌고 가다가 반대 덴벨레 보고 주고요. 덴벨레가 발리슛을 하는데 깻잎은 아니고 한 식빵 정도 차이로 빗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뉴캐슬 전술도 좀 리스크가 있는 거죠. 파리 선수들이 개인 기량이 좋기 때문에 위험지역까지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역시나 파리는 선수들의 개인 기량으로 잘 빠져나오기 시작해요. 뉴캐슬이 여러 명을 투자했지만 풀어 나왔습니다. 뉴캐슬 5명이 체력을 엄청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파리가 사고를 칩니다. 아주 대형 사고로요. 마르키뉴스가 중앙 쪽에 찍어주려다가 공이 짧았어. 그래서 놓치지 않고 기마랑이스가 바로 이삭한테 밀어줘요. 이삭이 돌면서 슈팅을 하는데 돈나룸마가 잘 막아냅니다.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알미론 앞에 떨어져요. 결국 알미론이 깔끔하게 반대편 보고 마무리합니다. 진짜 뉴캐슬 경기장이 용광로가 되고요. 뉴캐슬 함성하고 기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경기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진짜 뜨겁습니다. 근데 파리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파리는 경기 내내 4-2-4 포메이션을 유지합니다. 지금 보면 우가르테하고 에메리만 중원을 지키는데요. 뉴캐슬은 중원에 5명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 자꾸 사이드로만 공이 돌게 됩니다. 중앙 공격을 포기하겠다는 거랑 똑같은데? 그럼 뉴캐슬이 막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당연히 쉽죠. 선택지가 반이 줄었으니까. 파리가 공격에 답이 없는 와중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또 정신없는 혼전 상황을 맞이해요. 덴번이 2m가 넘는 키를 바탕으로 찍어 눌러서 2대0을 만듭니다. 월드컵 가나전 조규성 헤더가 생각나는 골이었고요. 파리는 이제 똥줄이 타기 시작해요. 파리는 결국 중원에 미드필더 숫자가 압도적으로 적으니까 결국 또 의미 없는 공 돌리기가 시작되죠. 2대0 상황인데도 무전진 빌드업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음바페의 개인 능력을 이용한 플레이를 제외하고 이렇다 할 장면을 보여주지 못하는 파리의 전반입니다. 경기는 후반전에 들어서는데요. 에메리와 우가르테가 공수 연결고리 역할도 해야 하고 수비벽도 보호를 해야 하는데 이걸 2명이 다 해. 그러니까 체력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지친 상태야. 근데 전술은 안 바꿔요. 우가르테가 알미론을 따라가게 되는데요. 알미론은 드리블하다가 트리피어에게 내줍니다. 여기서도 우가르테는 체력을 쓰게 되죠. 근데 우가르테가 심장이 2개도 아니고 따라와서 순 좀 고르려는데 패스를 넣어줍니다. 우가르테가 저 사이 공간 커버할 힘이 부족해요. 롱스테프는 낮고 빠른 슛을 보여줍니다. 원래 지고 있거나 경기가 잘 안 풀리면 저런 슛이 보통 빗나가요. 근데 팀이 분위기가 좋고 잘 풀리니까 돈나루마 겨드랑이 사이로 공이 들어가요. 될 팀 될입니다. 점수는 3대0이 되고요. 20년 만에 챔스 홈경기 승리가 눈앞에 다가옵니다. 그래도 파리는 아예 경기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이드에서 덴벨레가 에메리에게 공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뉴캐슬 선수들이 슈팅이 나오기 전에 라인을 한 번에 쫙 올려요. 이때 리카는 혼자 안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에메리가 순간적으로 툭 공을 넣어줘요. 순간적으로 라인이 붕괴된 거죠. 약간 박지성 첼시전 함성골이랑 비슷했어요. 리카가 머리로 침착하게 각도만 바꾸며 한 골을 따라잡습니다. 물론 분위기는 뉴캐슬 쪽으로 넘어가 있지만 3대0과 3대1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중원 숫자 더 늘리고 전술 수정하면 파리에게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루초 감독이 교체 카드를 꺼내는데 우가르테를 빼고 비티냐를 넣습니다. 이는 미드필더끼리의 교체인데 미드필더는 그냥 2명 유지하겠다는 말이죠. 저는 우가르테를 빼지 말고 공격진 중에 한 명을 빼고 중원 숫자를 늘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뉴캐슬한테 중원 숫자 싸움이 자꾸 밀렸거든요. 그래서 교체 투입 이후에도 큰 변화는 없었죠. 뉴캐슬의 2줄 수비 라인을 공략하지 못하고 계속 겉돌기만 하는 무전진 빌드업이 계속됩니다. 그나마 활발했던 게 콜로 무한이 대신 들어온 바르콜라인데 이마저도 뉴캐슬의 협력 수비로 틀어막아 버립니다. 이후로도 파리는 크게 효과적인 공격 장면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뉴캐슬이 90분이 넘은 시간인데도 높은 전방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미친 팀이죠. 뉴캐슬 관중들이 선수들에게 체력을 나눠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키미가 하무스에게 공을 내줍니다. 근데 셰어가 바짝 붙어있죠. 몸을 먼저 넣어서 공을 탈취하고 머피에게 공을 주고 돌아서 움직입니다. 머피가 다시 내준 공을 미친 궤적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궤적이 또 기가 막히게 오른쪽 상단으로 가요. 돈나룸마 할아버지가 와도 못 막습니다. 결국 경기는 4대1로 마무리됩니다. 팬들이 너무 행복해서 깃발을 흔드는데 중계 카메라까지 가릴 정도입니다. 이 경기는 압박과 중원의 중요성을 보여준 경기입니다. 제 아무리 유명하고 비싼 공격수가 있어도 거기까지 공이 가지 못하면 절대 골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과연 파리는 죽음의 조를 탈출하고 토너먼트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뉴캐슬은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